예, 검사장님. 저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장인어른. 예,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혼여행을 막 다녀온 최 검사에게 들려온 옆골목의 소란. 동네 양아치가 웬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었는데 아저씨도 받아놨는데 누가 아저씨 바로 참... 한 대 맞았을 때 가세요. 두세 대 맞지 마시고. 검사의 뺨까지 때리는 양아치. 이게 어디 대한민국 검사한테... 이씨. 죄송합니다.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과연 이대로 상황이 종료됐을까요? 조폭 집단으로 시작해 굴지의 기업이 된 제철그룹. 올해 공들인 사업 확장이 이제야 마무리되네요. 제철그룹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건 음지에서 제철을 뒷받침한 두 인물 때문이었죠. 우리 사장님들 여기 달라드리면 너 반나절이면 마를 거고 최소 10년은 이 안에 계셔야 된다고 봐야죠. 조직의 행동대장인 임 실장. 임 실장의 일은 주로 육체적인 협박입니다. 조직이 점점 합법적인 그룹이 돼가며 필연적으로 육체파인 임 실장과 제철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었죠. 말했지. 약하고 총하고 손대면 그걸로 끝이라고.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아시잖아요. 조직의 2인자 현정. 현정의 일은 주로 계략을 통한 협박입니다. 한편 제철그룹의 어두운 면을 턱밑까지 추적하던 최 검사. 하지만 그는 이미 현정과 제철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있었죠. 송가호텔 1309호. 최근 검사장님 따님하고 결혼하셨죠? 우연히 만난 줄 알았던 여자와 찍힌 은밀한 영상. 공개되면 검사 생활도 부부 생활도 끝나는 영상입니다. 진짜였어, 나는. 오빠! 진짜 싫다 그랬지? 작업 끝낸 사람 또 보는 거. 가라 임마. 현정과 제철이 검사까지 협박하며 조직을 합법적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위해 평범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현정이 너도 주한이한테 비트기 먹었잖아. 마음 졸이고 산 거 20년 했으면 됐어. 미옥이라는 이름이었던 평범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 나도 될 거야. 하지만 상훈의 욕망은 달랐습니다. 미호? 누구야 여자? 고아였던 상훈이 조직의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건 자신에게 온정을 보여준 현정 때문이었죠. 우리 씨는? 예쁘잖아. 상훈에게 현정은 특별한 존재였지만 상훈을 돌아보는 법이 없는 현정.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제철의 아들이 현정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진실, 그리고 평범한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현정의 욕망을 상훈은 모르고 있었죠. 최 검사는 이들 사이의 이 작은 틈을 노리기로 합니다. 상훈이 모르고 있던 과거를 들려줘 상훈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최 검사. 제철그룹에서 뭐 먹을 만한 거는 전부 김주환 앞으로 리턴돼 있어. 나현정이야 뭐저 김주환이 엄마니까 수렴 청정이고. 모르셨어요? 김주환 엄마가 나현정인가? 최 검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현정을 찾아가 보지만 두 사람의 다른 욕망은 갈등만을 부추깁니다. 최 검사 그 개새끼도 하는 건 내가 왜 모르고 있는 건데 이 씨발. 나한테 너 말고 무슨 꿈이 필요해?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훈. 제철 가지세요. 가지시고 그 장인 사장 포함해서 사람 여러 손보신 거 그거 제가 묻어드립니다. 이제 상훈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너하고 나 얼마나 됐지? 평범했던 때 미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정과 물어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현정과 함께하고 싶은 상훈. 두 사람의 욕망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화엔 현정과 상훈의 욕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가 있는데
현정의 경우엔 미옥이라는 이름이고 미호? 상훈의 경우엔 현정이 줬던 진통제 통입니다. 오래 쓰네. 예쁘잖아. 미옥이란 이름은 평범한 때로 돌아가고 싶은 현정의 욕망을 보여주고 현정이 보여줬던 마음인 진통제통을 끝까지 갖고 다니는 상훈의 모습은 현정에게 집착하는 상훈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영화 미옥은 욕망에 대한 집착의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조금은 전형적인 느와르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와르 장르에 있어 가장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은 뭘까요? 전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철그룹이 합법적인 영역에 발을 담고 회의를 이어나갈 때 창문에 들어오는 조명들을 보면 쨍한 햇빛 같은 조명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총기 같은 불법적인 영역의 회의를 이어나가면 조명들이 블라인드로 모두 차단됩니다. 제철그룹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직관적으로 조명으로 표현해줍니다. 상훈이 제철을 제거하기 전 조명 역시 제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제철은 붉은빛 조명으로 비춰지고 제철의 차를 비추는 조명은 불안하게 깜빡거립니다. 제철이 차에 타면 피가 흐르게 될 거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조명 연출입니다. 이 영화는 캐릭터의 관계가 영화의 큰 흐름을 만듭니다. 이 영화는 그런 캐릭터 간의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 대사보다는 어떤 특정 행동을 통해 관계를 보여줍니다. 상훈과 최 검사가 어떤 합의를 볼 때 두 사람은 농구공을 건네줍니다. 저희는 준비 끝났습니다. 제철 가지세요. 가지시고 상대가 건넨 공을 받는다는 행동은 서로의 제안을 주고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을 골대에 넣어버립니다.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행동입니다. 반면 제철과 상훈이 반지를 고르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걸 보여줍니다. 몇 살이라도 어린 네가 좀 봐줘. 저는 이게 좋은데요. 이걸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걸로 하죠. 제철은 상훈에게 반지를 추천해달라 하지만 상훈이 추천해준 반지를 고르지 않습니다. 역시 행동을 통해 관계를 보여줍니다. 상훈을 돌아보지 않는 현정의 행동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돌아보는 법이 없어요. 이 영화의 제목은 미옥이지만 연출을 보다 보면 상훈이 주인공인 것 같은 영화입니다. 특히 상훈의 공간에 굉장히 신경 쓴 게 보이는데 상훈이 주로 등장하는 공간은 개농장입니다. 사냥개와 상훈이 거주하고 사냥개와 상훈이 사람을 처리하는 이곳은 사냥개가 곧 상훈이라는 캐릭터성이 보이는 상훈의 공간입니다. 이 장면은 상훈이 그룹에 협조하지 않는 다른 그룹의 회장을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둘 다 우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룹 회장의 전경엔 철장이 있고 상훈의 전경엔 철창이 없습니다. 시각적으로만 봐도 두 사람의 처지와 권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회장의 전경에 있던 철창이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각적인 언어로는 상훈과 회장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때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때 회장이 내뱉는 대사는 영화 미옥은 거창한 주제보다는 캐릭터 간의 관계와 욕망에 충실한 영화입니다. 캐릭터의 관계와 욕망의 충동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